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9주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중간고사 한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9번 문제인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틀린 학생들의 유형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만 나누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은 B가 있고 C가 있고 나누면은 여기가 사각형이니까 도시원 정관, 그리고 길이가 10이니까는 24kN의 힘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4, 6이니까는 도심은 여기서 반이고 여기서 1인 거죠. 여기가 5인 거죠. 따라서 사각형 힘에 의해서 생기는 반력을 생각을 하면은 24에다가 6분의 여기가 힘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RB가 힘이 가까우니까 힘이 더 많이 받쳐주니까 이거로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RB 힘 여기에 의해서 생기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RC는 24 곱하기 6분의 1이죠.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만약에 푼다고 하면은 RB 플러스 RC 이꼴 24고 모멘트 C에서 제로가 되니까는 24 곱하기 5는 RB 곱하기 6. 따라서 RB는 6분의 5 곱하기 24. 결국 이식이잖아요. 이식이니까는 구해지고 결국 삼각형일 때도 이렇게 삼각형의 위치도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은 삼각형의 면적을 통해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통해서 힘을 하나를 구하고 이 비율을 곱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틀린 학생들의 유형을 보면은 틀린 학생들의 유형은 이게 여기가 위치가 반이니까는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여기가 5잖아요. 여기가 5고 여기가 4인데 틀린 학생들의 케이스는 비율을 1과 5의 5의 비율로 한 게 아니라 10에서 5와 5 여기가 전체가 10이고요. 여기서 5의 비율로 10분의 5를 양쪽으로 곱한 학생들도 꽤 있고 아니면은 RB를 구하면은 이게 F면은 F 곱하기 전체 6분의 내가 이쪽에 힘이 많이 드니까 6분의 5를 곱해야 되는데 F 곱하기 6분의 1을 곱해가지고 반대로 곱한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약간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깐 문제 푸는 데 있었어요. 옛날 자꾸 수능 논술을 생각을 해가지고 글을 굉장히 많이 적는 것 같아요. A, C 위에 뭐 이런 거는 사각형이고 그래서 도심은 그것의 중간에 있고 하면서 표시를 하고 그거를 그다음에 삼각형의 도심은 C에서부터 3분의 1의 위치에 존재하며 하면서 글을 굉장히 길게 적으면서 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맞았고요. 빠졌는데 이렇게 풀면은 이번에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어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쓴 학생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풀었던 것 같아. 반이나 반 이상 정도 풀었던 것 같은데 다 풀어내기에는 실제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도표 그리고
그냥 F1 만약에 F2면은 F1일 때에 생기는 반력 해가지고 RB, RC 그리고 F2에 의해서 생기는 반력 RB, RC 그리고 따라서 전체 RB는 요거 더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하면 됩니다. 아니면 모멘트 BS 이퀄 제로야 되는데 따라서 뭐 모멘트 B를 하면 F1 곱하기 얼마 플러스 FB 플러스 얼마 그다음에 이 반력은 반력 얼마 하면은 제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라서 얼마다 이렇게 숫자로 수식으로 쭉 적어 나가면은 비교적 간결하게 금방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1학년 학생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은근히 글을 여러 가지 글을 적으면서 쭉 그 한 학생들이 꽤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없고요. 간단하게 수식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논리를 수식으로 쭉 설명하면서 하면은 사실 요 문제도 한 몇 줄 만에 풀어낸 학생들도 있고 그거 보면은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 시험 칠 때 짧은 시간 내에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번 문제 틀린 유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내가 시험 치기 전에 풀리하고 장력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미리 공지를 했고 그거 보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텐션이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줄이 달라지면 텐션이 달라지잖아요. 이걸 잘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케이블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케이블입니다. 따라서 케이블이 있으면은 케이블에서는 여기서 P를 당기면 이쪽도 P잖아요. 여기가 750이면 여기도 750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여기서 텐션이 T고 여기서 텐션이 T다. 이 두 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750에 코사인하고 T의 사인 50 플러스 T의 25 사인 25는 Q다. 이거 하나만 적어주면 사실은 뭐 그냥 T가 풀리는 건데 T하고 여러 가지를 풀어낼 수 있는데 틀린 유형을 보면 어떠냐면은 이 텐션이 실이 같으면은 텐션 같다라는 걸 사용을 하지 않고 T라고 또 가는 분들도 있고요. 약간 이 부분에서 스스로 헷갈려가지고 구분을 못하여서 틀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요 케이블에서 중요한 것은 케이블은 텐션이 동일합니다. 양쪽으로 어디를 잘라도 그거를 주의해서 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6장에서는 6장 이야기를 할 건데요. 6장은 구조물의 해석입니다. 구조물의 해석은 그냥 지금까지 1장에서 5장까지 배워왔던 걸 가지고 조금 구조물이라는 것에서 응용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것에 1장에서 5장까지 배운 것에 그냥 응용이라고 하고 원리 자체는 그냥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7장은 그 여러분들 재료역학에서 배우는 것들 2학년에서 보통 하는 재료역학의 이야기가 한 파트로 한 장으로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력과 모멘트인데요. 내력과 모멘트가 있고 8장으로 들어가면은 8장에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고 9장이 여러분들이 아마 9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성 모멘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관성 모멘트라든지 IXX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고 이것들이 IXY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성 추측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10장이 가상의 일인데요.
이제부터 기말고사까지 8주가 남았는데 이거를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요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를 하면서 약간 선형대수의 아이겐밸류 프로그램 고유치 문제도 약간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공업수학에 해당되는구나, 아니면은 선형대수에 해당되는 건데, 이 부분을 다루는 게 더 좋고 뒤쪽 부분을 더 다루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6장은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그냥 스킵해가지고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빠르게 이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인 문제를 몇 개를 푸는 거, 그러니까 교과서의 example을 대표적인 문제만 풀고 빨리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이것도 6, 7장도 그냥 스킵하려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빨리 풀어가면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보기 위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6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1장에서 5장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그거를 실제 구조물에다 응용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중간고사도 시험 쳤는데 거기서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6장을 하면서 1장에서 5장까지 우리가 시험 쳤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리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구조물이 약간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다는 것밖에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6장을 하면서 1장에서 5장까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봐주면서 문제를 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기서 지금 6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조물은 세 가지 구조물을 다루는데요. 트러스, 프레임,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기계라고 번역물에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트러스는 이게 이력 부재라고 우리 교과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는 지금 여기 같은 구조물인데요. 이거를 재료과에서는 그냥 라드라고 하는데, 인장과 압축을 받기만 하는 구조물을 인장 압축만 받는 구조물을 지금 우리 재료과에서는 라드라는 표시 합니다. 요거 하나만 보면 라드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구조물들을 트러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물인데요. 이 트러스 구조는 요 포인트에서만 힘을 받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실제로 이 트러스가 완전히 밴딩을 받지 않는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지만은 이거의 주 목적은 이 자체의 인장하고 압축만을 받는 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구조물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해지는 힘은 여기서만 조인트에서만 힘이 가해지는 그런 구조물들을 트러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거는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레임은 빔 같은 거에서 힘도 이렇게 받고 모멘트도 받고 밴딩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힘을 받는 부재를 지금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게 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로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을 프레임이라고 표시를 했고, 요 3번의 머신즈라고 되어 있는 기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는 프레임 구조인데
이 물체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것까지 하는 거를 멀티포스 멤버이지만은 움직인다 라고 해서 머신제라고 해서 기계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요.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힘을 받았을 때의 각각의 부재들이 어떤 식으로 힘을 받는지를 표시하는 게 지금 교과서 6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6장에서 그거를 간단하게 볼 건데 가능하면 빠른 스피드로 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메소드 오브 조인트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이거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은 절정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6.1의 B에 해당되고요. 304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메리암 관련되는 책 가지고 어느 교수님이 정리한 거를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에서 가령 트러스가 있습니다. 트러스에서 힘이 가해지면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A하고 B에서의 D에서의 반력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반력을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해를 해냅니다. 여기서 힘을 분해해가지고 여기 있네요. 힘을 분해해서 이 부재가 받는 게 압축 또는 인장밖에 안 받습니다. 압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여기 조인트에는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 포인트 하나에서 여기 압축을 받으면은 반대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해야지 두 개가 캔슬 아웃 되면서 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스태틱스니까요. 만약 이게 이렇지 않고 하나의 힘이 세다면 이게 깨지거나 날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개가 붙어 있다면은 여기에 힘이 주면은 여기서 힘이 당기는 방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뉴턴의 제 3법칙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되는 구조물입니다. 되는 구조물이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는 결국은 이런 컨디션 하에서 이 각각의 부재들이 어떤 힘을 받는가를 구하는 건데요. 그것들을 구하는 과정은 실제 계산 문제를 풀면서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교과서 309페이지 예제 6.1을 직접 풀어보면서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각 부재의 힘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부재의 힘이라는 거는 그러면 A, B라는 게 부재가 존재를 하면은 이게 A, B가 존재를 하면은 A, B가 이렇게 힘을 받는지 이렇게 힘을 받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여기서의 T를 T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A점에서는 그러면은 뭐 굳이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17개에 대해서 7개의 부재가 받는 힘을 구하라 라는 걸 손으로 계산해서 구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대학원이나 그 수치 해석을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들을 나중에 배울 건데요. 지금은 손으로 계산하는 걸 일단 할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부재에 있어서 이 반력들이 있잖아요. 이 경계 조건에서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구해야 될 건데요. 여기서 E가 있고 여기에는 P로 되어 있으니까 모멘트를 받을 수 없잖아요. 따라서 C1, CX, CY라고 이렇게 두 개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반력을 먼저 구하는데 사실 여기 X입니다. 그리고 이제 E하고 CY를 구하는데요. 모멘트가 제로라는 조건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힘에 의해서 10 곱하기 12 더하기 5 곱하기 6은 2 곱하기 3 해서 2가 구해지는 거죠. 모멘트가 제로니까는
이꼴 50kN이 됩니다. 여기가 50kN이 되니까는 그러면 CY는 FY 이꼴 제로죠. 따라서 CY 이꼴 C 플러스 5는 50 더하기 CY라고 하면은 CY는 마이너스 35. 따라서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35kN이 작용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게 다 구해졌습니다. 이게 구해진 상태에서 이제 구해진 상태에서 절전법이라고 해서 이 하나의 포인트 하나씩 따라가면서 강제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평형 방정식을 각 조인트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A점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요, 10kN이 있고 이렇게 10kN이 있으니까 이 포인트에서 여기서 힘이 하나가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작용을 하는 거를 밑으로 내려오니까 위쪽으로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FAD를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바깥쪽으로 힘을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FAB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조인트에서 결국 항상 공식은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뭐 모멘트 Z 방향은 제로. 요 세 개를 계속 응용하는 것, 응용만 계속 해내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울기가 5대 높이가 여기가 3이고 4니까는 5입니다. FY 방향부터 먼저 해볼까요? FY 방향은 이꼴 제로니까 10이 내려오는 거고 FAD에 곱하기 5분의 4가 되니까는 FAD 꼴 구해집니다. FAD가 지금 10 곱하기 4분의 5가 되고 12.5kN이 됩니다. 따라서 구해졌고 fx 이꼴 제로가 되니까는 FAD의 5분의 3 이꼴 FAB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값이 구해집니다. 구해지면은 지금 뭘 구했냐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힘을 구했습니다. FAB하고 요걸 구했고요. AB의 부재가 지금 어떤 힘을 받는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포인트에서 FAB가 힘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힘이 조인트에서 당겨지면은 부재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FAB는 지금 인장을 받게 됩니다. 인장을 받게 되고 당겨지는 힘이 받게 되는 거고 그 힘의 크기는 12.5가 되는 겁니다. FAD는 어떤 거냐면은 FAD는 반대로 이렇게 부재가 있잖아요. 이렇게 당겨지니까 압축을 받게 됩니다. FAD는 AD의 부재는 지금 압축을 받게 되고 압축력은 조금 전에 구했던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포인트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구했던 게 요거하고 요거 힘을 구했으니까는 요 힘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D 포인트면은 지금 D에서 요걸 구했죠. 요걸 구했으니까 FADTA는 12.5kN이 존재를 하고 이제 두 가지 힘이 생기는데 요거하고 요게 FDE 이게 FDP에 해당되는 게 힘이 부재가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에 이제 똑같이 다시 fx 이꼴 0 fy 이꼴 0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먼저 fx가 먼저
FY를 계산하면은 요거하고 요거의 힘의 균형을 가지고 F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12.5가 존재하면 12.5에 길이가 5의 방향이고 y 방향은 여기에 4니까는 5분의 4 이꼴 f의 db의 fdb의 여기가 3이고요. 4니까 또 다시 오네요. 따라서 5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해 나가는 게 지금 트러스트 문제에서 절전법으로 힘의 각 부재들을 구해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따라서 FTB가 12.5 킬로뉴턴 여기하고 동일하죠. 요거하고 힘이 지금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FTB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FTB는 요 힘하고 요 힘의 X 성분들 두 개를 합친 것이 FTB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T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구하면은 이렇게 힘이 4개가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B점을 중심으로 해서 구하면은 요거 포인트가 구해지고 E를 중심으로 해서 구하면은 여기에 구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구해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트러스 문제에 있어서 절전법이라고 해서 각각의 부재의 힘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메리암에 있는 책 비슷한 문제를 하나를 더 들고 왔습니다. 이는 트러스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서 각 부재의 멤버의 각 부재의 강제를 힘을 구하라는 건데요. 이걸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 포인트에서의 반력을 일단 먼저 구해야 됩니다. 반력을 구하는데 그러면 여기 E에서의 모멘트 E 이퀄 제로를 구하면은 반력을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텐션 T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30 곱하기 10 플러스 20 곱하기 5 이퀄 요걸 구하면 되는데 마침 여기가 직각입니다. 따라서 T 곱하기 5를 하면은 T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문제를 풀기 편하게 이렇게 직각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각도를 이렇게 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T 값이 구해지고 이 T 값이 구해지면은 여기에 T 값이 구해지면은 여기 T 값이 구해지면 여기서 이 X 성분 방향이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X 성분의 방향을 구하고 그 다음에 Y 성분의 방향을 요거에 Y 방향의 성분 합치면은 여기 되니까요 구해집니다. 이거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각 포인트에서 하나씩 힘의 균형을 잡아가면 됩니다. 포인트 가령 여기 조인트 A인데요. 조인트 A에서 30N이 있고 30N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 AB 방향에서는 이렇게 힘이 올라가야지 균형이 생기겠네요. 이게 위로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니까 또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힘이 있으면 여기가 균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균형이 이루어지면은 이 포인트의 점 값을 알기 때문에 AB의 Y 성분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AB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B가 알면은 AC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각각 AB하고 AC에 대한 힘이 어떤 힘을 받는지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포인트 B를 가는 거죠. AB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는 여기서 힘을 받는 건 두 개를 받는 거잖아요. AB가 이쪽으로 가니까는 여기가 AB가 이쪽으로 가면 위 포인트에서는 AB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요걸 구하면은
BC하고 BD의 힘의 균형을 이용해서 BC하고 BD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하고 D는 컴프레션을 받는가, 압축을 받는가, 텐션을 받는가에 대한 것을 표기를 해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인트 B에 대해서 구하면은 또 다시 조인트 C에 대해서 구한 게 요겁니다. 조인트 C에 대해서 구하고 또 다시 조인트 E에 대해서 구하고 C에 대해서 구하고 마지막으로 조인트 E에 대해서 구하면은 힘의 평형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부재에 있어서 어떤 힘을 받는지를 구할 수 있고 각각이 압축을 받는지 텐션, 인장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구하는 건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내면은 그냥 간단한 계산을 몇 번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복잡한 건 안 내고 시험 문제에서는 교과서 이제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을 조금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6.1에서 6.8에 해당되는 구조물, 그러니까는 구조물이 간단한 것만 해야지 수업 시간 짧은 시험 시간에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하나 정도는 문제를 그냥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6장 2절의 단면법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앞부분에서 봤던 거는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은 반력을 일단 구했잖아요. 반력을 구하고 난 다음에 포인트 하나를 구해가지고 각 부재에 해당되는 것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하려면은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되니까는 우리가 만약 이 힘만 알고 싶다고 하면은 이 힘의 구조물의 부재에서 작용하는 힘만 알고 싶다면은 이렇게 너무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이 단면을 그냥 잘라버립니다. 잘라가지고 이 단면에서 힘이 이런 식으로 작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자르면은 작용을 하면 여기서 또는 여기서의 정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라는 것을 라는 조건식을 가해서 문제를 풀면은 요 막바로 요 안에서의 요 구제에 해당되는 것에 힘을 막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면법 메소드 오브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막바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제 6의 3인데요. 예제 6의 3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복잡한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에서 FH, GH, GI의 그 부재의 힘을 구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일단 보면은 길이가 하나가 5m입니다. 5m라서 전체가 30m가 되고요. 높이는 8m가 되는 부재입니다. 구하고 싶은 게 요거기 때문에 여기를 절단을 시킵니다. 절단을 시켜서 보면은 요런 그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절단시키기 전에 일단 반력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반력을 구하면은 여기서 힘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힘을 이렇게 구하면은 레프트하고 라이트인데요. 레프트하고 라이트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거이기 때문에 이쪽 모멘트 A에서의 모멘트가 제로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 5가 있으니까 6 곱하기 길이가 5 플러스 6이 있으니까는 6 곱하기 10 플러스 여기가 두 개가 있죠. 6 곱하기 15 플러스 1 곱하기 20 플러스 여기가 20 길이가 25가 되니까 1 곱하기 25 이꼴 R 곱하기 30이 되고요. R을 구하면은 요 값이
1.50kN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요 값이 구해졌고요. 이제 부재를 잘랐으니까 그 부재에서의 힘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표시를 했고요. 이 표시한 상태에서 이제 요 각각의 세 개의 힘을 구하고 싶은데, 힘을 구할 때 어디를 구하느냐, 먼저 보면은 H점에서 모멘트가 제로를 사용을 하면은 FGI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멘트를 제로를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7.50이 있죠. 7.50 곱하기 10, 7.50 곱하기 10, 이거는 반대가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니까는 마이너스 1 곱하기 5. 그 다음에 이것도 이쪽으로 반대 방향이니까 FGI 곱하기 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가 여기가 8m입니다. 8m이니까는 여기가 15고요. 따라서 여기가 10이면은 여기는 8 곱하기 비율로 따지면은 15분의 10인 8 곱하기 3분의 2가 되고, 이 값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FGI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구하는 것은 내가 직접 노트에 구해가지고 그 값을 일단 보여주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교과서에서 있는 풀이하고는 조금 다르게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그냥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더 편할 것 같아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일단 구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값이고, FGI는 조금 전에 우리가 구했습니다. 구했으면은 이제 알고 싶은 게 이 힘하고 이 힘 두 개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fx 이꼴 0, fy 이꼴 0 요거를 그냥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 연립 방정식이 풀기 싫어서 그런지 GS의 모멘트라든지 조금 다른 식으로 풀었는데, 일단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가 풀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 가지 힘의 방향을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알파하고 베타라는 각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요. 여기 알파입니다. 알파 각도는 아까 말했듯이 전체가 길이가 반이, 여기까지가 반이 15고 올라가는 게 8이니까는 15분의 8 하면은 28.07도가 나오고요. 베타는 여기에 베타 각도인데요. 베타 각도는 HSI까지 거리에다가 여기서 G 여기까지 GSH까지 거리니까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서 HSI는 전체 높이 8에서 비율 3분의 2 하면은 값이 나오고, 베타는 43.15도가 나옵니다. 이 값이 일단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fx 이퀄 0을 사용을 하면은 이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값은 요 값을 알고 있죠. 요 값을 알고 있으니까는 FGI는 알고 있고 그게 13.13입니다. 그다음에 GH를 알고 있으니까 GH를 구해야 되고, 그 값의 사인 값이 x 방향이니까는 지금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FGH의 사인 베타 더하기 이것도 FH의 코사인 베타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여기 코사인 베타입니다. 여기가 H점이고 이 앞에 F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힘이 제로가 된다라는 걸 하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Y 방향에서도 힘이 제로가 돼야 되죠. 우리가 지금 잘라낸 이 구조물에서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F Y 방향은 이거의 Y 방향이잖아요. Y 방향 윗방향을 지금 플러스라고 놓았습니다. 그럼 FH 사인 알파 마이너스 요게 이쪽 방향이니까는
코사인 베타 에다가 지금 다른 힘들이 1이 작용을 하고 1이 작용을 하고 7.75가 작용을 합니다.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윗방향 플러스 7.50 이꼴 0. 따라서 이 두 개의 연립방 형식을 풀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거는 알고 있는 거고 요거를 알고 싶고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제가 알파하고 베타 값을 여기다가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풀었는데요. 요 값을 가지고 먼저 풀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2분에 해당되는 식을 1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요 값에서 일단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게 압축을 받는지 인장을 받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노테이션에서는 H점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아래 방향으로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윗방향으로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1.38이라는 힘이 작용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는 반대로 의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겠죠. 따라서 부재는 압축을 받게 됩니다. 요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했던 게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 마이너스라는 거는 요 H라는 노드쯤에서 힘의 방향을 임의로 설정을 했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는 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존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노드쯤에서 힘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은 부재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지 이 부분에서 캔슬 아웃이 되기 때문에 부재는 컴프레션을 받는다. 요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FH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3.8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3.8이 나왔다는 거는 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H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오고, 따라서 이 부재도 힘을 받는 거는 이렇게 힘을 받는 거죠. F 부재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여기도 컴프레션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힘이 압축을 받는지 인장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정역학적으로 그냥 다 잘라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힘을 하면 되는데, 평행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 교과서는 이 연립방 형식을 풀기 싫어했었기 때문인지 또 다른 지점을 잡아가지고 지점에서의 모멘트 이퀄 제로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냈습니다만은 아마 직관적으로는 조금 전에 내가 풀었던 이 방식이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참고 삼아 봐주시길 바랍니다.